자, 안녕하세요. 최 부장입니다. 오늘은 구매대행 하러 왔습니다. 자, 저희 구매대행을 해주신 구독자님께서는 더 뉴 아이오닉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더 뉴 아이오닉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아니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아닙니다. 순수 100% 전기차를 선택하셨고요. 예산은 3천만원 초반으로 잡으셨는데 이번에 판매된 차량이 3,090만원에 판매된 차량입니다. 신차 금액이 4,400만원이고요 보조금을 좀 받으면 3천 후반대에 아마 구입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기차는 구입한 지 2년 이후에는 판매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우리도 구입할 때 같은 지역에서 보조금을 받은 차량이 아니면, 혹시 서울 차량을 부산 사람이 산다 그러면 2년이 지난 차량을 구입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운전하고 있는 더 뉴 아이오닉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2020년도에 만들어진 차량이고, 출고된 지 2년이 딱 지난 차량이고, 주행거리가 26,85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두 가지 등급이 있는데요, N등급과 Q등급이 있습니다. 이번 차량은 등급이 높은 Q등급으로 HID 헤드램프랑 통풍 시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를 포함해서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이나 안전사항 옵션이 좀 더 들어간 굉장히 높은 등급의 차량입니다. 전기 차량을 아직 안 타보신 분들이 계시나요? 전기 차량 딱 타보시면은 차량이 모터로만 갑니다. 그래서 전기 모터가 그렇게 시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게 굉장히 정숙합니다. 아무튼 그런 전기차를 지금 시운전하고 있는데, 시운전할 거는 없는데 예상외로 준중형 차치고 이 주행 성능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뒤에 토션빔이라고 승차감이 안 좋은 일자 멤버가 들어가는데요, 보통 비싼 차에는 멀티링크가 들어가는데 준중형 차량에는 제작 단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션빔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준중형 차량이 승차감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승차감이 꽤 좋습니다. 아마도 추측해보면 앞쪽에는 커다란 엔진 대용으로 모터가 들어가 있고, 뒤쪽에는 커다란 배터리들이 이제 바닥을 쫙 깔아놓고 있기 때문에 앞뒤 무게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또 이 차량을 구매 대행해 주신 구독자님께서 편의상 옵션 중에 이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옵션을 찾으셨거든요. 그래서 Q등급의 이 차량을 추천드렸고, 입차나 앞 차량의 간격을 조절하면서 따라가는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속도로 주행에서 차로를 이탈하지 않고 차로를 유지해주는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런 안전사항 옵션들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고, 제가 이 차량에 가속을 했을 때 진짜 놀랬던 게 어떤 거냐면, 차량이 너무 가볍습니다. 너무 가벼운데 어떻게 나가는지는 인트로 보시고 바로 또 설명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차파한 최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파한 최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파한 최부장입니다. 오늘 또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나온 곳이 광주에 있는 매매단지에 왔습니다. 부산에서 광주까지 수원에 있는 SKV1이라는, 부산에서 경기도 용인으로 구매 대행하러 나왔습니다. 구매 대행하러 나왔는데요, 옆에 있는 차량을 저희 구독자님께 추천드리러 왔습니다. 자, 이렇게 시운전했을 때 제가 놀랐던 점이 공차 중량을 굉장히 낮췄습니다. 1,500km 정도로 낮추면서 차도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엑셀을 밟고 가속력을 딱 느꼈을 때는 굉장히 차가 부드럽게 가볍게 잘 나간다. 스티어링 휠도 물론 가볍지만 차량 자체가 좀 재밌는 운전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가 너무 가볍게 잘 나갑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전기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 건데, 하이브리드 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동일합니다. 전기차에서는 엑셀을 밟을 때 차가 당연히 앞으로 나가겠죠. 근데 브레이크가 약간 다릅니다. 회생 제동이라고 해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모터가 반대로 돌면서 뒤에 있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역회전을 걸어서 제동도 하지만 배터리를 충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 브레이크 잡는 거랑 약간 이질감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전기차들은 엑셀을 딱 밟다가 딱 놓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회생 제동이 걸리게끔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데 1단계는 좀 덜하고요. 2, 3단계까지 딱 가면은 엑셀을 놓자마자 브레이크를 누가 잡는 것처럼 차가 멈추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전기 배터리를 충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조절하시면은 금방 익숙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회생 제동 시스템 때문에 고속도로 전비보다는 시내도로 전비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번 차량은 단돈 100원으로 7km 정도 갈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휘발유 차량이다 그러면 한 3년 동안 운행하는 연료비 차이가 휘발유 차량에 비해서 한 470만원 정도 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돈이 벌리는 차량이죠. 그래서 이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거의 2배에 가까운 중고 전기차가 판매가 됐나 봅니다. 특히 이번 아이오닉은 중고 전기차 중에는 세 번째로 많이 팔리는 차량이고요. 한 번 충전으로 제주도 일주까지 가능합니다. 그래도 배터리가 좀 남는 편인데 한 번 주행이 270km 주행 가능하고, 조건이 맞는다 하면 시내 주행에서 290km, 300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고속도로 전비가 좀 안 나온다 했죠. 고속도로에는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없기 때문에 회생 제동으로 배터리를 충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0km, 고속도로를 주로 타시는 분들은 한 번 충전에 240km 간다는 거 명심하시고, 또 배터리는 온도나 날씨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겨울에는 배터리 효율이 좀 떨어지고요. 여름철에도 마찬가지, 에어컨을 좀 많이 틀거나 그러면은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전기 장치에도 주행거리 차이가 좀 납니다. 그거 명심해 주시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구매 대행을 시작할 건데, 이번 차량을 들고 카센터를 갈 겁니다. 카센터 가서 하체랑 엔진룸이랑 그 다음에 배터리는 잘 붙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안내해 드릴 건데, 바로 카센터로 출발을 해 볼게요. 자, 구매 대행할 도뉴 아이오닉 하체 한번 볼 건데요. 우선 이렇게 보면 언더커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뭐 별건 없을 것 같고, 앞쪽에는 전기 모터가 크게 들어가 있는데, 전기 모터 주변이랑 해서 사고 흔적하고, 이렇게 뒤쪽에 보면 배터리가 보이는데 배터리가 한 개가 있고, 이 앞에도 아마 배터리가 있을 거거든요. 그쪽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 또는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우선 언더커버 뜯고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언더커버를 다 뗐는데, 웬만한 진짜 비싼 대형 세단에도 이런 언더커버가 없거든요. 앞쪽에 언더커버고 뒤쪽에 이제 배터리나 아니면 고전압 전기 장치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한 언더커버를 씌워놓은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앞쪽부터 볼게요. 자, 앞쪽에는 별거 없습니다. 엔진 미션이 따로 없고요. 여기 통합적으로 해서 전기 모터가 하나 들어갑니다. 이게 엔진 역할을 하겠죠. 자, 옆에 붙은 게 토크를 조절하는 변속기 같은 역할을 하고요. 우선 사고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앞쪽에 있는 사이드 멤버인데, 충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용접 또는 수리 흔적이 없어요. 전기 모터 쪽에도 열을 식혀줘야 되기 때문에 라지에이터가 들어가고요. 당연히 구동액이 들어갑니다. 구동액 호수도 여기 나와 있고, 자, 가장 중요한 고전압 전선들이죠. 이렇게 주황색으로 위험 표시를 해놨고요. 자, 조인트 터진 데 없고요. 쇼바도 오케이, 터진 데 없습니다. 자, 스티어링 기어는 유압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오일 셀 이유가 없고요. 아래쪽에 지금 이 얇은 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네요. 너클도 알루미늄입니다. 캘리퍼도 알루미늄이고요. 자, 너클과 캘리퍼, 로우암까지 알루미늄 만들어서 경량화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차량 제작 금액이 약간 올라갔죠. 이 차량은 지금 신차 중에 4,400만원 되는 차량입니다. 준중형차가 4,400만원이죠. 전기차의 특징이죠. 디스크랑 브레이크 패드가 많이 안 닳는다는 건데, 브레이크 패드도 이만큼 탔는데 아직 10%, 20%밖에 닳지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전기차가 많으면 카센터에서 뭐 교체할 게 없다고 그러죠. 지금 디스크도 거의 새 겁니다. 브레이크 라인도 새 거고, 부식이 없고요. 전반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좋고요. 지금 여기 가운데 통로가 있죠. 통로가 원래는 촉매나 아니면 배기 관련해서 배기 파이프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플러가 나가는 자리인데, 지금 이 차량에는 히터 호스 쪽인가요? 구동액 지나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로 큰 배터리 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크네요. 여기서부터 해서 뒤쪽까지 두 개 블럭 나뉘어서 제일 뒤쪽까지도 배터리 셀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전선들이 노출되어 있고 이런 커넥터들이 있기 때문에 언더커버를 이렇게 광활하게 씌워 놓은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를 충격뿐만 아니라 수분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면 안 되니까 수분이나 아니면 요철 이런 거에도 하체를 보호할 수 있게끔 굉장히 잘 만들어 놨고요. 배터리 셀을 보면은 지금 충격 받은 데도 없고요. 어디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배터리 셀은 특히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어디 찌그러져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오케이, 굉장히 양호하고요. 준중형 전기차에는 이렇게 토션 빔이 들어갑니다. 근데 무게 밸런스가 앞쪽에 무거운 엔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쪽으로 해서 전기차 전용 배터리가 깔려 있으니까 무게 밸런스는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자, 뒤에 타이어는 60% 이상 남아 있고요. 편마모 없습니다. 2만 킬로 정도 탔고요. 자, 앞에 타이어는 이제 거의 다 됐네요. 30% 정도 남아 있고 1년 안에는 교체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뉴 아이오닉 엔진룸 보겠습니다. 모터룸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차피 근데 이것도 엔진이라서, 자, 엔진룸 보면은 이게 전기차인데 전기 배터리가 또 있어요. 이거는 15V짜리인데 그냥 시동 걸 때나 아니면 키 온 상태에서 안쪽에 전기만 넣는 그런 장치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건데 작은 배터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액 있죠. 아까 전기 모터에 열을 식혀주는 그런 부동액 역할을 하는 거고, 당연하게도 브레이크 오일 있습니다. 자, 파워 오일은 없고요. 미션 오일도 당연히 없습니다. 전기 모터 안에는 엔진 오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엔진 오일도 없고요. 그냥 커다랗게 인버터 쪽이랑 그 다음에 전선 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하게 볼 건 없죠. 원래 옆에 딱 살펴보면서 누유가 있네요. 어떻게 저떻게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기 모터 쪽에는 모터가 있네요. 이걸로 끝입니다. 앞으로 전기차가 좀 더 발전이 되면은 훨씬 더 간소해지지 않을까. 조금만 더 뒤로 해서 전기 배터리가 있고 앞에는 트렁크 공간처럼 뭐 짐을 좀 놔둘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걸로 끝입니다. 더 뉴 아이오닉입니다. 아이오닉이 2019년도에 페이스 리프트를 하면서 안개등이나 라지에트 그릴, 또 전조등이나 휠 디자인, 이런 실내외 인테리어가 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그렇게 엔진에 열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전기 모터만 간단하게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릴에 구멍이 안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브레이크 과열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연비를 위해서 이렇게 휠 디자인도 좀 답답하게 좀 닫아놓은 휠 디자인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에는 특징적인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번 차량이 흰색 차량이고요. 사고는 없는 차량인데 색깔도 잘 맞아 있습니다. 꽤 깔끔하게 잘 빠져 있죠. 자, 뒤쪽에는 약간 해치백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해치백은 아닙니다. 해치백은 뒷유리랑 트렁크 같이 트렁크에도 유리가 있고 뒷유리도 따로 있습니다. 디자인이 좀 독특하네요. 해치백이네요? 해치백입니다. 몰랐어요. 해치백인데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얘들이. 누가 봐도 해치백이네요. 뒷유리랑 트렁크랑 같이 열리죠. 자, 이렇게 해서 넓은 트렁크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러기지 스크린, 오케이. 잘 작동되고요. 열어보시면은 타이어 수리를 할 수 있는 타이어 수리 키트, 러기지 레트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트렁크가 약간 좁죠. 자, 언더 트레이를 이렇게 걷어내면 이제 뼈대가 나오는데 뒤쪽에 사고 흔적 없고요. 확실히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트렁크 아래 공간이 굉장히 좁죠. 이게 다 배터리로 차져 있어서 원래 저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볼록하게 솟아 있습니다. 자, 우선 실내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4,400만원짜리 전기차죠. 자, 버튼 신호 스타트. 자, 버튼 신호 스타트를 딱 누르면 뭐 별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조용해요. 이 표시가 있으면 주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스티어링 휠은 D컷입니다. 스포츠를 지향했나요? 이렇게 밑에 깎여 있는 D컷 핸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옆에 보시면 후측방 경보 시스템,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도 되어 있고요.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도 되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구매 대행을 해주신 구독자님께서 원하셨던 앞차량 차량 거리를 유지하면서 탈 수 있는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차량인데 이게 패들 시프트라고 해서 세미 미션의 단수를 변속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 아이오닉에는 지금 차지 버튼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배터리 차지를 얼만큼 할지를 결정합니다. 3칸, 그 다음에 내리면 2칸, 1칸. 이렇게 해서 나는 운전할 때도 배터리를 좀 더 많이 충전하고 싶다 그러면 3단계로 바로 맞추십시오. 엑셀을 떼는 순간 바로 차가 멈추려고 할 겁니다. 이게 좀 약간 과장됐는데 진짜 실제로 처음 느꼈을 때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이걸 1단 정도 딱 맞춰 놓으시면 엑셀을 뗄 때 약간 브레이크를 잡는 느낌만 들고 근데 배터리도 어느 정도 충전이 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 버튼 잘 기억하시고요. 자, 가운데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이고 아래쪽에 물론 좌우독립 프로테 에어컨이 있는데요. 드라이브 온리만 있습니다. 운전자만 탔을 때 드라이브 온리가 왜 있을까?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하면 더 시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역시 전기 배터리로 사용되기 때문에 에어컨이나 아니면 통풍 시트 이런 것들도 잘 조절해서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배터리는 45% 남았다고 돼 있죠. 자, 아래쪽에는 기어 변속하는 게 있죠. 파킹 버튼이 있고요. DRN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D에 놨는데 차가 너무 조용하니까 차가 멈춘 줄 알고 문을 열고 나간다. 그러면 P단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이 차량은 파킹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D 드라이브에 놓고도 문을 열고 나가면은 그냥 파킹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차는 더 이상 출발하지 않습니다. 자, 더 뉴 아이오닉 Q 등급에는 통풍 시트가 마련되어 있다 했죠. 그 다음에 전자 파킹 브레이크 뒤쪽에 있고요. 오토홀드, 전방 센서, 열선 핸들 이런 것도 다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무선 충전 시스템은 이 Q 등급에만 들어가 있고요. SOS 버튼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이 딱 터진다 그러면은 내 차 위치 조회해서 서비스 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요거는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월에 한 5,000원 정도 내시면 가입이 되고요. 블랙박스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2만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았고 2년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 가죽 시트는 거의 다 새 겁니다. 뒤쪽 가볼게요. 자, 뒤쪽엔 사람을 거의 안 태웠고요. 뒤쪽은 그냥 새 차입니다. 이런 것도 안 뗐어요. 이런 스티커도 안 뗐기 때문에 뭐 사용감은 운전석만 조금 있고요. 뒷좌석에 에어컨 송풍구를 안 만들어 놓은 이유도 아마 그럴 겁니다. 뒷좌석에 사람이 없는데 에어컨 송풍구까지 있으면은 전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송풍구를 안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차에는 담배 냄새도 안 나고
담배 자국도 없는 차량입니다. 깔끔하네요. 자, 이제 총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파는 최부장의 더 뉴 아이오닉 구매 대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매 대행을 해주신 저희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굉장히 많이 거래를 했는데 전기차는 이렇게 거래를 몇 건을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많이 할 거지만, 그래서 전기차를 어떻게 해서 하면 점검을 잘 할 수 있을까, 또 하부 점검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도 지금 잘 짜고 있으니까 전기차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구매 대행 맡겨주시면 오늘처럼 꼼꼼하게 점검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기차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이나 아니면 앞으로 전기차를 구입하실 분들은 아마 이번 영상이 굉장히 많이 도움됐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다양한 전기 차량도 많이 업로드 할 거니까 혹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기차들은 보통 워런티, 그러니까 보증기간이 많이 긴 편입니다. 전기차 관련된 전용 부품들은 아이오닉 기준으로 10년에 16만 킬로까지는 보증이 됩니다. 하이브리드는 옛날에 10년에 20만 킬로까지 해줬는데 좀 줄어든 느낌이 있지만 아무튼 10년에 16만 킬로까지는 보증이 되고요. 취등록세도 하이브리드보다는 좀 감면을 많이 받습니다. 140만 원 한도 이내에서 취등록세를 감면받고요. 하이브리드는 40만 원까지만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세제 혜택이 있고요. 또 전기차는 초기에는 비싸지만 주행거리가 많거나 단 주행거리가 많다는 기준은 시내 주행 위주로 주행하시는 분들은 전기차가 맞고, 고속도로 위주로 주행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LPG나 디젤로 가시는 게 맞다 라고 봐지고, 자, 지금 전기차들은 이제 3세대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죠. 주행거리가 한 번 충전에 500km 이상 갈 수 있는 차들 3세대 이상이라고 하는데, 보통 2세대들이 한 200km에서 300km 정도 갑니다. 이 차량은 한 번 충전에 270km 정도 가니까 이제 3세대로 거의 향해 가고 있다 라고 봐지는데요. 준중형 차량 치고는 한 번 충전에 주행할 수 있는 거리도 굉장히 많고, 또 보통 우리가 찾는 전기 차량은 한 번 충전에 300km 정도 가면 무난하다고 봐지거든요. 근데 출력도 좋은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함도 없고 운전의 재미도 있고, 또 한 번 충전으로 긴 거리를 갈 수 있는 아이오닉이 아마 앞으로 많이 판매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SUV나 또 넓은 실내 공간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아이오닉 5나 EV6로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혼자 타고 또 혼자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은 뭐 아이오닉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차파는 최부장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궁금하신 차량 있으면 언제든지 구매 대행 신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